자, 사례관리 실천 과정 드디어 마지막 단계 과정에 왔습니다. 종결입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의 종결입니다. 네, 우리는 욕구가 해결되면 종결을 해야 되죠. 종결은 우리가 당연히 평가에 따라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종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과업이라고 하면 일단 종결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인데 이 종결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례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간에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 그리고 전문적인 실천 관계 속에서의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계속 오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실천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이제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 종결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요소들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결 시기를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종결 시기는 또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결 시의 그런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종결은 통상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해 왔고 그래서 삶이 더 나아지고 또 생활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헤어진다고? 그럼 나 혼자 할 수 있나? 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 혹은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퇴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행을 하게 되면 종결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결 시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종결에서의 그런 중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가 과업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평가에서도 다뤄지지만 종결에서도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낸 성과, 해결한 욕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그 성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혹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다지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거, 종결의 감정을 잘 다루는 거, 그리고 종결 이후에 변화와 성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과업을 해야 됩니다. 자, 통상적으로 종결 시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클라이언트의 도전 의식이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해볼 수 있겠어. 이 정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클라이언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실행 과정 속에서 동기부여를 계속 해 나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동기부여를 해 나갈 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라 그랬냐면 클라이언트가 변화한 거, 클라이언트가 성장한 거, 잘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속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네? 봐 잘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실행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평가를 잘 해내는 거죠. 성과 평가, 산출 평가. 평가를 잘 해내게 되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이룬 결과들이잖아요. 그 성과가. 그러니까 이루어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해냈잖아요. 그런 성과 결과를. 그거를 꼭 클라이언트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잘 해왔어. 넌 그래서 할 수 있어. 이런 인풋을 계속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퇴행을 보인다. 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종결의 시점을 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때까지 우리가 종결 시점을 좀 연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만약에 네가 정말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지역사회복지기관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다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또 자립심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좀 하다 난 돈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최후의 순간에는 내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하튼 클라이언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그동안 해왔던 것, 변화한 것, 성장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결의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원칙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이제 파트너 관계로 돼야 된다. 이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주되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해결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여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역량 강화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역량 강화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데 2000년대에서 주류는 협업입니다. 컬래버레이티브 어프로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뭔가를 주거나 역량을 집어넣어 주거나 끌어내거나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있고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들이 서로 협업되는 거.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이전에는 느낌상 누가 좀 위다 아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 사례관리자의 관계가 그렇게 위아래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고 이제는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도 처음서부터 파트너십의 근거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파트너십을 근거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자꾸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사례 관리가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 간에는 파트너십 관계로 일해야 된다. 이제는 전문적인 실천 관계가 파트너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